따로 서두에 발표할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조금 잘 안 들립니다. 예. 기본적으로 어떤 수사 상황에 대한 내용이랄지 출석 여부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보다 머지않은 시기에 대통령께서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면 그러한 변론팀의 발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점도 대통령과 변론팀에서 말씀을 드릴 걸로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랑 항시 소통을 하고 있는 건지, 좀 가서 만나든지 아니면 전화통화로 연락을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이 기자회견도 좀 대통령이랑 도만 화해하시는 건지. 저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러한 대언론 소통은 곧 국민들께 또는 외국을 포함해서 지금 대통령과 그 변호팀의 입장이 나올 때까지라도 좀 최소한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대통령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도 보기도 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 정치적 책임지겠다고 하셨는데, 네. 그것도 지금 유효한지 아직도. 대통령께서 지금 최근에 3번의 대국민 발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워딩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제가 어떤 워딩으로 했는지 지금 우리 기자분의 말씀을 꼬집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제가 기억나는 부분은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서겠다고 하는 것이 당신의 입장과 또 견해를 적절한 절차에서 밝히실 의지를 피력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 한다고 했는데 대통령께서 가장 강조했던 그렇게 구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얘기하라 이렇게 협의 의논했다고는 할 수 없고요. 어쨌든 지금 공식 발표가 공식적인 대응이 정식적인 대응이 아직 안 되는 상태에서 많은 언론 또 기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거를 아무 얘기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사 또는 재판 또는 헌법 재판, 탄핵 심판에 대한 그런 법적 대응 이런 부분은 지금 준비 중에 있는 변론팀이 짜이면 거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도 기자분들에게 좀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지금 대통령님의 의중과 또 돕는 대통령의 의중과 이번 이 사태 대처를 돕는 분들과의 교감 속에서 제가 그래도 말씀드릴 건 드리고 또 아직 그런 부분을 저보다는 공식 결론팀에서 말씀해야 될 부분을 좀 구분해서 말씀을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아까 수사에 대한 맞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에서 보는 서류도 이런 수치가 없고 하시는
그런 상황도 그건 대통령과 변호인단에서 나중에 정돈한 입장을 말씀을 드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이 시점에서 어떤 견해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인단 처리 늦춰지는데 순서 늦춰가지고 수사 변시켜 의도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겠고요. 다만 지금 대통령께서 최적의 어떤 그 변호인단을 이렇게 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하고 준비 중에 있다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수사 가이드를 받고 있는 검경의 수사를 무시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참 오늘 이런 자리를 이렇게 만들면서 참 고민하고 곤혹스러울 거라고 예상했던 부분들입니다만 대단히 죄송스럽게도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하기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님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건강 상태는 어떤지. 이동길 변호사가 윤곽근 아니 여기 말씀을 좀 하십니다.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거듭 이번의 계엄 선포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놀라시고 또 충격을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께 사과를 했고 또 앞으로 기회와 절차가 있을 때에 하실 것으로 봅니다. 그와 같은 송구한 마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요. 다만 앞으로 전개될 사법 절차 그리고 헌법재판 절차에는 대통령으로서 국가 최고 지위에 있는 입장에서 왜 이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보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헌법적 수단의라고도 할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되는지 등등에 관한 부분 그에 이르기까지의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고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신껏 그 입장을 피력하겠다는 것이 당당하게 맞선다는 뜻이지 어떠한 하여튼 조금이라도 어떤 이 사항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뭐 그런 좀 너무나 일방적인 생각 뭐 이런 뜻이 아니고 소상히 그러한 입장과 견해를 피력하겠다 하는 그 입장입니다. 뭐 건강 질문하셨는데 제가 답할 상황은 아닙니다만 건강하십니다. 대통령께서 이번 그 계엄 선포가 야당에 대한 경고 목적이었다고 하셨고, 예? 야당에 대한 경고 목적이 있었다고 하셨고, 계엄 해제도 충분히 예상하셨다고 그러는데요. 그거랑 좀 상반된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은 여전하십니까? 그 부분도 다음에 변호인 팀이 조만간 정돈된 답변을 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공수처로 일어나된 이후에 대통령님 반응은 혹시 어떠셨는지랑요. 이동길 윤곽근 변호사 외에 추가로 합류한 변호사 어쨌든 지금 공수처로 수사가 이렇게 넘어갔다는 뉴스를 저희들이 봤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기보다 곧 변호인단에서 또는 대통령께서 언급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의원들 다 끌어내라 이런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참 이게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그런 이 범위가 아슬아슬해지는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 그날 뭐 이렇게 대통령도 법률가입니다. 뭘 체포를 해라 뭐 끌어내라 하는 그러한 용어를 쓰신 적은 없는 것으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무장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의 군 300명 미만의 군인들이 그날 국회로 간 상황이었고요. 그 넓은 이 의사당, 국회의사당 그 주변에 그 정도밖에 인원이 되지 않았고, 또 대통령께서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마라. 또 그러니까 이 군을 제외한 나머지 거기에는 뭐 국회 관계자들도 포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지시와 당부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민과 충돌하지 말라는 지시는 누구한테 한 겁니까? 그런 사항까지는 다음에 우리 변호인단에게 물어주십시오. 제가 그런 사항까지 다 일일이 오늘 답변드리기는 어렵죠. 아니, 또 이 대통령이 내란죄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제가 어떤 법리적 어떤 논거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제의 말씀 범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 부분은 대통령과 변호인단에서 정리된 입장을 머지않은 시점에 내놓을 것이고,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전 국민들에게 언론에 그리고 각 해외로까지 전파되는 이러한 대통령의 그 선포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정말 이걸 내란으로 본다면 내란을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나. 그리고 또 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가 2-3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요구한 사항 역시 헌법 절차에 대통령 없이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좀 충격적인 사항입니다만은, 그러한 헌법적 권한 행사가 필요할 만큼 적어도 대통령의 입장에서 망국적 비상 상황으로 보았고, 그렇게 해서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이렇게 행사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리적 이 입장은 나중에 변호인단이 발표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대통령의 기본적인 상식적 사고와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면 예. 주요 요인 14명 체포, 그다음에 한동훈 여당 당대표 사살,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자, 국회 침입까지, 창구까지 뚫고 본인이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렸던 정황까지 라이브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국정 정상화와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계엄령을 때린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생각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자리가 아니겠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입장 또 설명은 나름대로 대통령께서 계엄 해제 후에 발표하신 담화문, 또 그리고 탄핵 표결이 의결이 된 이후에 발표하신 담화문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더 추가적인 내용과 또 특히 법리적인 관점에서 또 당시의 어떤 그런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항이 조사 확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의 그러한 사법 절차, 헌법 재판 절차에서 저는 가려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어렵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만하시죠. 김영현 장관에 관련한 검찰발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유튜버들 질문 받지 마시고요. 조용 좀 하세요. 기자회견하는데. 조용히 하세요. 김영현 장관 관련한 검찰발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러한 사항을 포함한 법리적 대응이나 또 법리와 관련된 배경, 의견의 입장의 배경 이런 부분은 머지않은 시기에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구성이 끝나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홍일 윤곽도 변호사 외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일 윤곽도 변호사 외에 추가로 지금 합류하신 변호사 있으신지 언제까지 구성 마치실지도 알려주세요. 저는 누가 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 그리고 지금 그러한 구성이 머지않은 시기에 될 것이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머지않은 시기가 연내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네, 머지않은 생각은 시기가 될 어렵다신가요? 겁니다. 변호인단 구성한다고 하신 게 일주일 넘었는데 지금 안 구하시는 건지 못 구하시는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준비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저 체포짓이 없었게 하는 건 본인 권인가요? 예? 체포짓이 없었게 하는 건 대통령 본인이 하신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체포짓이 대통령이 관련해서 체포 관련자들 체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네 도대체 체포를 하신 적이 없는 건가요? 예, 아니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체포를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체포하면 도대체 어디다가 데려놓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점을 좀 앞뒤를 좀 생각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설들이 둥둥하고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생각을 하신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기업 선수 3시간 전에 삼성동 안전가옥에서 공주의 경찰 청장님을 왜 만나셨다고 하셨던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말씀드립니다. 자세히 알지 못하시는데 대통령이 체포하는 명령을 안 내렸다고 말씀하신 건 어떤 부분이시죠? 그 부분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대화가 아니, 그러니까 체포의 채자도 꺼낸 적이 없다는 부분은 내가 대화를 했으니까 늘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전날 안가가 어떻게 하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모른다고 말씀드렸고 말할 입장에도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변호사님 보호해달라는 얘기가 오시면 언제쯤이신가요? 예? 개헌 선포 전에도 법적인 자문을 구하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이후에 연락이 오셔서 도와달라고 하신 건지. 전에는 연락 나눈 바 없습니다. 우리 최 기자 지금 질문한 게 계엄 선포 전에 뭐냐 그거죠. 전혀 대화나 소통을 안 합니다. 대통령께서 변호인단에게 거짓말할 가능성에 대해서 예? 변호인단에게도 거짓말할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답변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체포 그런 이유가 관련해서 있겠습니까? 나머지 진술자들 진술은 전부 다 통일되어 있는데 체포 몇 명 있었다는 건데 그러면 대통령 왜 나머지 관련자들 입을 맞췄다고 보시는 건가요? 나중에 변호인단이 정식으로 구성이 되면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 어떤 분들은 당신도 변호인도 아닌데 저보러 당신도 변호인도 아니잖냐 하지만 지금 대통령님의 위임장을 첨부해서 변호인 선임계가 사법기관, 헌법재판소나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은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호인단 구성 중에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저는 다 구성이 돼서 다 이렇게 때가 돼서 그때 어떤 언론에 답을 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자 한다면 그 기간 동안 그것이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동안에 이 언론에 이 궁금증, 국민의 궁금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소통을 해야 한다 하는 뜻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무슨 권한이냐 이런 오해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번에 계엄 선포가 부정선거를 허착하기 위한 계엄 선포라고 알고 있는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실현 정도라든가 발표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 점에 대해서도 지금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나중에 대통령과 변호팀이 이제 머지않은 시기에 다 꾸려져서 여러분들에게 정식으로 공보를 하게 될 때, 그때 답을 드릴 꺼내서 겁니다. 법까지 바로 언제 하신 거예요? 언제 소통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말씀해 주셔야죠. 가장 국회에서 김어준 씨가 가짜 증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더 이상 혼자 하시는 언급하지 거예요, 않고 당신은? 있습니다. 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에이, 당신은 이 혼자 하시는 기자들이 거예요?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저 유튜버들 그렇게 하고 좀 계세요. 아니, 저는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아서 제시하겠습니다. 예, 뭐라고요? 김어준 씨가 국회에서 증언한 거에 대해서 자꾸 기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조차도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에 대해서 별도의 조치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누가 말이요? 예? 누가 대응을? 저기 대통령 측에서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예. 그러한 절차적 대응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머지않은 시기 구성이 되면 거기서 이렇게 정리된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호사님이랑 김홍일 변호사님 이렇게 계신데 선임계를 안 내고 있는 거 시간 끌기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 끌기는 야당에서 주로 해왔고요. 지금 이 사항은 어쨌든 대통령이 정말 많은 숙고를 해서 정말 이 일이 간단한 일이었습니까? 비상계엄 선포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이러한 사항을 이렇게 할 때는 할 만한 이유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이 사실관계나 또 증거 확인이나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바로 그런 국회가 그러한 조사도 하지 않고 바로 검사 한 사람 구속하기 위해서도 청문회를 이렇게 몇 차례나 열고 했던 국회입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에 그냥 이렇게 성급하게 졸속적으로 탄핵소추가 이루어진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나 그러한 절차 자체를 우리가 부정도 할 수도 없는 입장에서 그에 대응하는 어떤 입장에서는 좀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시간 끌기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정말 그것 또한 너무나 선거평가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근데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그런 준비 과정의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함부로 좀 언급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 선포 요건에 대해서는 이제 판단의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때 포고령 1호에서 그 국회 정치활동 금지한 거는 전에 헌법이나 법률 수사는 뭐 이견 없이 도움 안 되는 걸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하고 대통령은 궁금하죠. 이 사태의 본질에 대한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러한 내용도 일단 머지않은 시기에 일단 이것이 일단 그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그 입장에 대한 어떤 공보 틀이 이렇게 가동이 되면 거기서 다 확인하거나 답변을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아니 그러면 왜 법적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그럼 그 경호처가 압수수색 받는 겁니까? 등기 좀 받아주세요. 등기는 안 받고 등기가 법과 원칙 절차 네, 아무것도 안 받는 겁니까? 등기를 받아야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할 입장에는 있지 않습니다. 법과 원칙을 말씀하시는 오늘 제가 답변할 입장에는 있지 않습니다. 법원이랑 구성 완료되면 대통령 벌써 출석하겠다고 그러세요. 대통령이 어떤 절차적 어떤 단계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탄핵 심판이 열리고 변론이 열리고 예를 들어서 그 재판을 헌법재판을 진행하는 재판관들이 당사자들의 출석을 요구하는 어떤 상황이 되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단계에 따라서지
그냥 불쑥불쑥 나설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떤 때가 되고 필요하게 되면 대통령께서는 당신이 할 말이 많습니다. 이미 제가 아까 그래서 얘 가져온 게 다른 대단한 입장문이 아니고 지난 12일 날 발표하신 담화문에 많은 적지 않은 글입니다만 여기에 그러한 대통령의 신경이 여기에 다 드러나 있고 제가 여기서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여기 다 드러나 있다는 점 때문에 혹시 해서 누가 주기에 제가 가져왔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을 대통령께서 주춤하지 않고 어떠한 이 절차에 맞는 단계에 맞는 방식으로 본인의 입장 설명을 하실 걸로 봅니다. 그리고 예전에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초반과는 달리 요즘에 시민 여론은 조금 변화가 감지된다라고 하셨었는데 공포가 좀 있어요. 아니 많은 분들이 저에게 제가 기자분들 외에도 수많은 시민 전문가들로부터의 여러 가지 정보들이 오고 있는데 단순한 국정 지지율 외에도 지금 좀 이렇게 청년 인터넷 사이버 상에서도 이렇게 많은 지금 이 주장들이 공방이 오가고 있다 하면서 초반에 일변도의 초반에 혼돈스러운 상태에서 일변도보다 많은 국민들이 조금씩 차분과 냉정함을 지금 찾아가면서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해 주셨고요. 저는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이시라는 아닙니다. 변호사님 생각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언론이, 공영적인 모든 언론이 대단히 편파적으로 그렇게 보도하고 있다. 대통령님에 대한 어떤 최고 통수권자로서의 경험을 축소하고 그런 입장인데 모든 언론들이 마치 대통령님을 이렇게 대란 범죄자 희생 쪽으로 많이 몰고 가는 있다 이런 또 여론이 있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많이 억울하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언론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특별히 대통령님, 그에 대한 대통령님의 어떤 입장이나 생각을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민의 80%가요 집값 체포하라는데 대통령 입장은 어떻습니까? 어느 국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 집값 체포라요 당신들 빼고 그것도 제가 이거 대통령 집값 체포하라는데 언론의 문제야. 어디 늙은이들 말씀하신 빼고 거예요? 공정하게 보도해야지. 그 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말할 입장이 있죠. 당당하면 특검 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지난해. 실탄 소지랑 벙커 당당하지 관련해서 못합니까? 증언이 다 나왔는데요. 그러면 안에 사령관들이랑 그 정부기관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하고 대통령한테 이렇게 화살을 돌리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그런 부분도 이제 정말 머지않은, 제가 이 머지않은 날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 곧 대통령과 여러 인들이 공보가 시작되면 제가 그때까지 아무 소리 안 하고 저라도 이렇게 아무 소리 안 하고 함구하면 저는 정말 여러분도 답답하시고 국민들도 답답하시고 또 대통령 입장에서도 어쨌든 이 일이 사사로운 어떤 감정의 표출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적 이해와 당연히 이제 뭐 지지하는 여론, 반대하는 여론, 불만 여론 혼재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에게 이해와 공감을 넓히시려면 그런 준비 기간 중에라도 누군가는 이런 소통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아주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이 정도 얘기하려면 왜 나왔냐면 정말 저는 이제 더 이상 기자분들 전화 안 받고 저까지 다 차단해버리면 여러분들 좀 답답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조만간 머지않은 시기에 발표될 그런 분들, 변호인단의 공보팀들이 가동이 되면 거기에 지금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좀 정리된 답변을 줄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기회밖에 네. 없네, 윤석열. 그 여론의 변화에 대해서 대통령이 전화 조심하세요. 내용이 전혀 네? 그 여론의 아까 변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뒷거려. 대통령이가 소통하신 내용은 전혀 말 참가해 대통령이냐. 참가하셨다는 현직 대통령은 대통령이야. 좀 알려주셨으면 아니, 제가 막 이렇게 서로 빵빵거리면 제가 헷갈리는데. 자, 다시 한 번. 여론의 변화에 대해서 네. 대통령님과 전혀 소통하신 내용이 없는지 참가하셨다는 우리 사이트 어디시든지 제가 말씀을 답변 드리기 권합니다. 대선 선거 이전에 부정선거 위험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 이렇게 변호사님께 말씀하신 것 말고 소통하신 게 있었나요? 답답함을 없습니다. 변호사님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 대통령과 같은 생각이십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부정선거가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질문을 받는 자리지 논쟁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률가로서 누가 봐도 위헌 계엄인데 그 내란 속에 변호를 맡는 게 쪽팔리지 않으십니까? 자, 변호사님 그만하시죠. 그 싸움 납니다. 싸움 나. 예, 그만하세요. 관련해서 자, 국민이 자. 위헌하는 주의신가요? 아니면 자. 위헌하지 않는 주의신가요? 참 제가 사실은 이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의 뜻은 어쨌든 지금 변호팀이 꾸려져서 정식으로 공보가 가동될 때까지 사실 변호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일이 일어날 줄 기다리고 있었겠습니다. 갑자기 이 변호를 막기 위해서 변호를 지금 하겠다는 분들도 여러 분 지금 있습니다. 참여하겠다는 분들. 근데 변호하겠다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하는 사무실에서 때로는 나와야 할 경우도 또 하던 일에 대해서 다 클라이언트, 기존의 그 고객들과의 그러한 그 속에서 하던 송무 업무를 중단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이 시간도 걸립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이 시간적으로 이 설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금 이 상황을, 대통령은 어쨌든 정말 국가 비상사태라고 보았고, 대통령의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런 상황에서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검토와 고심 속에서 이렇게 비상계엄이라는 선포에까지 이르렀고, 그러면서도 시민들과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를 나름 취했다고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도 어떻든 지금 바로 내란죄의 프레임으로 수사기관이 막 경쟁하듯이 지금 했던 지난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런 사항들도 지금 정리가 조금씩 되어가고, 또 한편 정말 수사기관이 그러한 경쟁적 수사 속에 육군 참모총, 이건 제 생각입니다.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군지 사령관들을 저렇게 무슨 조사 대기를 해서 병이 파기라도 하고, 국회도 그렇지만 수사기관 또는 우리 사회 시스템이 대단히 충격적인 일에 대해서 좀 충분한 우리 국민 여러분들 우선 왜 이렇게 했는지 알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러한 조사 청문이 좀 이루어지면서 이거에 대한 또 잘잘못이랄지 책임문제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냥 바로 사령관들은 다 국방에 큰 구멍도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통령께서도 걱정을 나누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말을, 어떤 단어를 썼냐 이래 물으면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걱정도 나누었습니다. 자, 요 정도 한 두세 분만 더 결론 준비기일에 네? 네? 현재 결론 준비기일에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생각해 주실까요?
우선 준비기일은 그 자체로서 당사자가 나서는 자리가 아닙니다. 일반론으로 말씀드리면 나선다 하더라도 변호인들이 나서는 자리인데 변호인들이 나설지 여부는 변호인단의 판단과 발표에 맡겨야 됩니다. 이전에 내란 수사랑 탄핵 심판 같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대응해서 진행하실 건지? 그런 부분도 이 수사 절차와 탄핵 심판 절차를 동시에 할 수 있느냐, 동시에 응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변호팀에서 입장을 정리해서 머지않은 시기에 말씀을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변호인 구성을 저는 도와준다고는 할 수 없고요. 정확히 말하면. 변호인 구성은 대통령께서 하시는 거고요. 저는 이런 기능도 공보 기능으로 볼 수 있다면 이런 중간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 소통에 숨통은 터야 한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어떤 상황을 우리가 알고자 할 때, 대통령 입장에서 알리고자 할 때도 좀 원활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강조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말씀 들었을 이런 활동들이 대통령이 막참에 있다는 것이죠. 제가 요청했고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요. 음성들이 최근에 계속 검찰에서 구속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서운하다거나 자신감 느낀다거나 이런 말씀하신 거 있나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고요. 다만 이로 인한 군 체계의 혼란, 이렇게 되면 군 통수권자가 지시한 내용에 따른 지휘관들을 이렇게 범죄를 몰고 구속을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지휘관이 다음에도 대통령은 있기 마련이고 군 지휘관이 있기 마련인데 군 통수권자가 어떤 비상한 상황에 지휘를 했을 때 이걸 다 따져가면서 하복을 할 거냐. 상명하복이라는 관계가 군의 생명인데 그런 염려와 걱정을 하죠. 그로 인한 지금 현재 우리 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 안보 체계에 대한 걱정도 하게 되겠죠. 후보진과의 대통령의 입장도 뭐 하나 들어있나요? 질문해도 됩니까? 대통령은 왜 세우는 겁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요? 대통령을 세우는 목적. 저는 나라를 여기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선생님, 그리고 방금 우리나라는 말씀하신 자유로운 법치주의 국가 자, 아닌가요? 법대로 자. 하면 되지 않나요? 그러면 민주공화국이다. 이하면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평온한 사회의 대한민국을 예단을 저지른 자는 윤석열입니다. 네, 석동현 변호사님. 자, 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역사에 죄 짓지 마세요. 예단을 일으킨 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추운데 수고하셨습니다. 법치주의를 조치한다고 하면 최소한 국민정부를